저희는 케렌시아 음악 명상 단체고요. 모두 있는 그대로 명상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음악이 명상을 이끄는 음악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어지수 시즌2 5번째 시간이고요. 명상, 그 중에서도 음악으로 하는 명상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훈님 그리고 김용재님을 모셨는데요. 이 훈남 오빠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본인들에게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음악 명상 단체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명상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명상을 현대적이고 실용적이고 예술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본 직업은 작곡가고요. 케렌시아에서는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용재 씨는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재라고 합니다. 케렌시아에서 함께 공동으로 대표를 하면서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뭐 하시는 분 같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네. 제가 학생들 왜 카페에서 왜 약간의 생활소음 속에 집중이 잘 된다고 요즘. 네네. 그래서 맞는 음악을 좀 찾아볼까 하다가 한번 뺐어요. 왜? 너무 캄다운데. 아시는 분이 반갑습니다. 계시네요? 네. 자, 케렌시아라고 했는데 네. 케렌시아 뜻이 뭐 짐작가는 바가 있지만 설명해 주세요. 케렌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우선 케렌시아라는 스페인에서 투장에서 소가 잠시 힘을 회복하는 휴식처, 회복처, 피난처라는 뜻이죠. 네. 저희는 이제 영상을 통한 콘텐츠들이,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대중들에게 그리고 또 현대인들에게 그런 쉼과 회복? 휴식, 회복을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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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하시는 게 꼭 음악뿐만이 아니라 네. 음악을 기반으로 한 사실 명상 프로그램이 주된 명상 콘텐츠입니다. 프로그램을. 네네. 네. 그 중에 우리 김용재 씨는 작곡을 작곡은 김용재 씨가 맡아주시고 저는 기획을 보통 많이 하고 합니다. 네. 명상에도 기획. 네. 알겠어요. 그 얘기 차차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이 꼭 명상 관련 컨텐츠가 주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일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희 우선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케렌시아는 5명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 저희 둘을 포함한 작곡가들 그리고 요가 지도자와 심리 상담가 그리고 또 명상하시는 핸드페니스트도 있어요. 네. 이제 이 젊은 5명들이 각자의 본업을 두고 케렌시아라는 사실 모임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마음에 대한 탐구, 삶에 대한 탐구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 제이나 책방을 기회로 해서 단체를 이제 꾸려가게 된 거죠. 중요한 네, 일을 했구나. 아주 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각자 자신의 본업을 하면서 따로 또 같이 네. 이렇게 네. 그거 제 그 로망이기도 네. 했어요. 흩어지기도 했다가 네. 모여서 또 뭘 하기도 했다가 네. 또 자기 시간도 갖다가 네. 그리고 또 뭔가를 하나 이렇게 탁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네. 거죠. 저희의 매주 금요일 저녁 8시가 저희 케렌시아였었습니다. 가장 지쳤던 금요일 저녁 8시에 만나서 저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던 시간이자 공간이 아니었나. 젊다 못해 어린 분들인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회복을 해야 할 만큼 뭐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한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나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 나는 살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엄청 큰 비극이나 그런 걸 겪은 적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그렇게 이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그런 쓸쓸한 마음이랄까 채워지지 않는 무엇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제가 타고나길 더 그렇게 좀 기질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네. 타고나서 그래서 그게
다른 분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이 저에게는 더 어렵게 다가온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네. 그래서 한때는 그런 걸 원망하기도 했지만 또 지금은 그게 제가 섬세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섬세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마음에 닿는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 아티스트들을 보면 예민하고 섬세하고 여리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작곡을 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네. 그럼 이거 명상 잠깐만 네. 이제 뒤로 물리고 평소에는 어떤 음악을 만드세요? 주업으로 회사가 또 있죠. 네. 뉴아도스. 네. 네. 회사이자 팀이기도 한데요. 어. 대중음악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꾸준히 만들어 근데 오고 대학에서 공부하기로는 클래식 음악을. 클래식 작곡을 예. 배웠습니다. 근데 왜 그 그래서 길로 안 나가고 되죠? 저희들이 정말 아웃사이더였거든요. 학교에서? 아웃사이더에다가 아, 그리고 막 삶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선후배였어요. 서로가 그럼 서로 학교 다닐 알아보고. 때도 알았어요? 네, 네. 어. 1학년, 4학년이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그 대중음악을 하고 싶다, 클래식 음악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음악이 뭐지? 무슨 음악을 해야 되지? 질문을 했던 것 뿐이었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기까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 음악이 네. 두 분들하고 아주 잘 맞았으면 맞아요. 아우 좋아 이렇게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맞았어요? 네. 어. 저는 그래서 대중음악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내가 계속 하는 네. 건 아니겠다 이렇게. 내가 음악을 왜 하는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다 보니까 대중을 위한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닿았고 용재 씨는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은 누구를 위한 음악이에요? 말씀드려도 되나? 됩니다.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려봤는데 어. 이론적으로 뭔가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 컴포지션이잖아요, 작곡이요. 네, 네. 정말 구성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화성이 배워서 네. 어떻고. 근데 나는 음악을 가슴으로 듣는데 왜 이렇게 보이는 걸로 자꾸 가르쳐 줄까라는 질문이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네. 이거는 네. 그 시점에 사실 명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 명상을 하게 된 계기가 음악에 대한 고민, 내가 네.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할 거지의 네. 고민으로부터 네, 네. 명상까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용재 씨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음. 좀 특정한 장르의 음악에 굉장히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로 어. 좀 종교적인 음악 혹은 좀 약 성스럽게 아. 느껴지는 그런 음악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강한 끌림이 있었고 음. 또 단순하고 반복적인 음악 그런 것들에 어. 늘 마음에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음악을 배우게 됐는데 제가 다니던 시기에는 그 아방가르드한 그런 전위적인 그런 예술 작품 그런 것들이 조금 추구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성격도 소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시에 저를 버리고 거기에 외부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복잡하고 지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정교하고 그런 예술 작품들 그런 게 물론 또 지적으로 주는 쾌감이나 가르침들도 있었긴 하지만 저한테 마음에 울림을 주는 건 여전히 그렇게 너무 소박하고 단순한 그런 네. 소리들 그런 것들이어서 학교에서 그런 걸 시도해 볼 때 뭐 혼나기도 하고 혹은 뭐 이런 이렇게 건 하지 마. 네 그리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저한테 나오는 음악에 대해서 열등감이 늘 심했어요. 그러면 성적이 좋지는 않았겠다. 그렇죠. 그냥 뭐 그저 그랬죠. 네. 그러면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음악 자체에 대한 좀 흥미도 떨어졌던 것 같고 치훈 선배는 이제 명상에 처음 눈을 돌렸다면 저는 인문대를 기웃거리면서 그 종교학과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졸업 뒤에는 아예 이제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음악 작곡은 없다 이렇게 생각까지 하고 네. 석사 과정을 종교학으로 진학을 종교학으로. 했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던 중에 어. 정말 우연히 다시 그 선배가 그런 명상음악 음반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거기에 한번 그냥 곡을 써보지 않을래? 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제 편한 마음으로 좋아. 나는 이제 프로 작곡가도 아니고 그냥 내 편안하게 맘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정말 소박한 그냥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 보았는데 거기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공감해 주는 어,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더 좋아해요, 이거를 사람들이. 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던 것 네. 같아요. 그게 어떤 음악이었어요? 혹시 들려줄 수 있어요? 네. 네. 야. 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박수 우리 집에. 감사해요. 좋으네요. 너무 가라앉아서 아까 하셨는데 확실히 이렇게 차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곡을 쓸 때 이거를 듣고 나면 사람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써요?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예. 받아요. 그래서 예. 이 음악 만들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런 질문이 많은데 사실 음악이 잘 나올 때는 그러니까 어떤 목표점이 없을 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음악을 만들어야지 라는 게 분명할 때는 오히려 그 생각이랑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를 방해하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빠지고 제가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건반이를 더듬어 보면서 제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찾다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뒤에 이제 그걸 나중에 조금씩 다듬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이 과정이 창의성의 비밀이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저 그걸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뭐 의식적으로 노력하진 않았어요 라고 다 얘기해요. 대부분. 근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의식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할 따름이지 이 안에서는 뭔가 연결이 되고 있을 거다. 아무튼.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음악을 듣고 나니까 말이죠. 저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해도 뭐 무방하지 않나. 예를 들면 그 슈피겔이라는 네. 곡 있죠. 그런 네. 느낌도 들어요. 네. 근데 용재 씨가 곡을 쓸 때는 그렇게 클래식이라고 일컫는 음악의 작법과 이런 음악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만들 때. 예를 들면 전통적인 화성법에서는 이렇게 비화성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소리들도 그냥 이렇게 부딪히는 채로 그냥 이렇게 울리게 두는 네. 걸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그게 말씀해주신 이브 슈피겔의 작곡가가 그 에스토니아의 작곡가 네. 아르보 페르트잖아요. 저한테 정말 큰 영향을 저 주신 좋아해요. 분이기도 한데 네. 거기서 배운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악이 이전에는 어떤 불협화음이 있으면 그건 항상 해결돼서 협화음으로 끝나는 거. 그게 클래식 음악에서 음들을 다루는 네, 원리인데 네, 네. 아르보 페르트의 음악을 듣고 충격받았던 건 거기에는 비화성음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음이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혹은 부딪히지 않으면 부딪히지 않는 대로 그대로 울려 퍼지게 두는 거고 그게 사실은 그분이 이제 정교회 신자였는데 그런 신학적인 배경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선 신이 인간의 모든 허물을 다 있는 그대로 감싸 안는다는 그런 네. 신학적인 메시지가 안에서는 불협화음이든 협화음이든 모두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음악 그런 걸로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당시에는 그런 배경을 알지 전혀 못했지만, 몰랐지만 저한테 자연스럽게 그게 넘쳐서 큰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잘 들었군요. 아까 그 명상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케렌시아가 하는 음악은
명상할 때 도구적으로 쓰는 음악이 아니고 우리는 음악으로 명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달라요?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명상을 할 때 듣는 음악이 아니라 음악이 명상을 이끌어주는 그런 음악을 하고자 했었어요. 저희가 잘 하면서도 비언어적이고 정서를 쉽게 건드릴 수 있고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출입문으로 아하. 활용하기엔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네. 명상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음악이 명상을 이끄는 음악을 네. 하고자 했습니다. 혹시 보태실? 네. 아,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시작한 거고 명상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일단 이완이 되고 긴장이 풀려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음악 안에서는 조금 더 반복적이고 편안한 그런 구조를 음악 안에 제공함으로써 그 빈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백을. 빈 공간을 제공하면 거기서 네. 각자 마음속에 일상 안에서는 눌러두었던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런 게 열려서. 네, 펼쳐져 나올 테고 그리고 또 음악이 어,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음악이라고 네. 생각해요 저희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편안하게 수용해주고 그렇게 수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네. 이전에 수용하지 못했던 거를 수용하면 제가 더 음, 이렇게 온전하고 균형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명상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얘기되는 그 뭐 고요함이든 평안함이든 그런 게 이제 스며 나오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의도가 이 지금 있습니다. 용재 씨 얘기 중에 수용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여튼 중요한 워드인 것 같아요. 명상 또 심리 상담 뭐 이런 거에서 하여튼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수용인 것 같아요. 네. 본업으로 하는 일이 그러면 대중음악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것 중에 뭐 하셨어요? 다행히 알만한 곡이 지금 알만한 곡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실 수 있어요? 이태원 클래스라는 곡, 이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돌덩이라는 곡이랑 뭐 세이라는 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실만한 곡은 포레스텔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것도 있잖아요. 그 어른 뭐죠? 네. 나의 아저씨 드라마의 네. 어른이라는 곡도 네. 작사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세요. 네. 자, 제가 앞에 물론 이제 명상 얘기를 하려고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두 분이 어떻게 이제 길을 찾아가는지 그 얘기를 듣고자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 이유는 하여튼 뭐 어른이 되어도 나이가 더 들어도 하여튼 사람은 고민하는 한 방황한대요. 그 얘기가 방황이라는 것이 비생산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내 길이 맞나? 나는 지금 온전하게 가고 있나? 이런 질문이기도 해서 누구나 다 그런 시기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자, 우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이 뭐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2부에서 이어서 얘기 듣겠습니다.